저는 지금 현재 목동에서 국어 학원을 하고 있고요. 수능 국어는 이제 18년 차. 약수령 논술은 첫 해 문제를 만든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자부할 수 있는 게, 첫째는 목동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목동에서 계속 수업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목동 지역 아이들의 특징과 학생들의 특징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특징들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학교가 어디일 때 좀 더 대비를 잘 할 수 있고요. 근데 약수령 논술 첫 해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제 회의를 들어가서 실제 문제를 만드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냐. 기출을 사실 다 풀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풀었을 거고, 좀 이렇게 문제를 대비를 했는데, 작년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출제를 하시려는 의도가 사실은 좀 보이세요. 이제 약수령 논술이 자꾸 더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어가 자꾸 너무 쉽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 왜냐면 채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 때마다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수학은 숫자로 답이 딱 정해져 있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다, 올라간다, 어느 방향으로 채점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항상 너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채점의 가이드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어는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국어를 다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6개월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가천대 국어 문제는 하나씩 다 맞을 수 있어요. 처음 가천대 문제를 풀면 9문제 중에 뭐 한 3개? 2개, 3개 맞는다고 치면 하나씩만 더 맞으면 9개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다 맞고 하나 더. 시간을 벌어야 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3번 보면 되는데 왜 학원을 다니냐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한 번 보기도 얼마나 힘든데.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는 내신을 챙기지 않는데, 정말 이제 특수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1학기 내내 수능 특강 한 권을 다 끝내주는 학교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학교의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문들을 수업을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300지문이 넘는 지문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3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지문이에요. 그럼 한 번 보기도 사실 한 학기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그럼 다 볼 수 있냐. 매달 교재랑 파트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일단은 무조건 한 번, 2번까지는 전지문을 저랑 다 보고요. 3번까지는 조금 힘들고, 그 3번에는 제가 출제될 만한 지문들,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맞췄거든요. 이제 아이들 이런 얘기를, 선생님 자문위원이니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철컹철컹 큰일 나고요. 그런 건 아니고 나올 만한 지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만한 지문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 아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천대 논술 어떻게 달라졌나,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거는 없고 많이 달라지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다시 패턴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다만 화법작문 독서문학 전 영역을 고르게 출제하는데 고1 수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1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고1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고1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같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완전 반영합니다. 이 성취 기준을 완전 반영한다는 뜻은 그 교과서에 없는 개념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제가 어머니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약수령 논술이 좀 낯선 영역이거든요. 논술이라고 해서 논술 시작했는데 인문 논술도 있잖아요. 국어 논술도 있단 말이에요. 인문 논술은 뭐 500자 내외로, 뭐 1000자 내외로 가나 뭐 생각을 서술하시오. 인문 논술은 창의적으로 좀 서술하거나 자기의 생각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라면, 약수령 논술은 논술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등학교 시험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자 이상 쓰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채점을 할 수 있는 답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되게 많고요. 약수령 논술인데 답이 숫자인 혹은 뭐 A, B, C인 이런 문제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교재를 참고한다고 했는데 100% 참고해요. 100% 참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지를 봤을 때 이거 새로 보는 지문인데 하는 지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계속 연습을 해서 가는 거고요. 문법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나는 화작 선택하고 문법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문법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고1 공통과정에서는 음운 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것들 배운단 말이에요. 모든 전국에는 고1 공통과정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만 나오고 실제로 인문 문제에서 인문 A, 인문 B에서만 나오고 자연계에서는 문법이 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법은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과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파이널 때 실제로 그 학과를 써서 실제로 필요한 친구들하고만 진행을 할 거예요. 뭐 현대시, 고전시 비중이 좀 늘어났고 이제 산문문학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고전소설 안 해도 되나요? 비중이 줄어든 거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비중은 한두 문제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작년과 달라진 가장 큰 차이는 사회과학 지문의 비중이 확실하게 많아졌습니다. 사회과학 지문의 비중이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워 보이려고.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워 보이려고. 왜냐면 실제로 기출문제 제가 뒤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보시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내용이 어려워요. 막 과학 지문도 있고. 근데 이게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랑 계속 보고 연습해서 가는 지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사회과학 지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 시험장에서 새로 만나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신처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서 가면 되는 시험. 이걸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전 모든 학과의 시험인데요. 근데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 영역에서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이제 공대 모 시험에서는 사실 문법 문제도 없고 제목만 보셔도 사회과학 쪽 문제가 좀 많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다 출처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수능 완성도 꽤 많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실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의 300지문보다 수능 완성 지문이 180개밖에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계로 치면 수능 완성 지문도 많아요. 그러면 수능 완성을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는 어느 시험을 볼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본 시험에는 또 수능 특강 문제밖에 없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구분 짓지 않고 이 지문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좋아서 제가 이걸 진짜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해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매년 설명회 하면서 지금 매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순하게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수능 수업도 같이 이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 내신도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에서 올해는 좀 이제 이 시장이 계속 좀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계속 시켜보니까 너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해봐야겠다. 이제 새롭게 바뀐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뭐 완성형 유형, 두개념, 세개념, 비교로 사고력 확장, 뭐 문항의 다양성, 사고력 중심이라고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달라졌나라고 보시면 자, 기존 유형은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예요. 근데 실제로 저 문항도 있어요. 추가로 한두 문제 들어간 게 그러면 괄호 안에 어떤 학생이 말하는지를 쓰시오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 데뷔하는 거와 동일하게 같은 유형 패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유형이라고 해서 그래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대 문제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려워 보이려고 그래프가 있는 문제들을 사실은 많이 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다 이제 아이들의 그 계획이 있거든요. 3월 모의고사가 끝나도 사실은 큰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이제 4월, 5월은 좀 간단히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부터 한 등급씩을 올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6월은 조금 늦고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자, 그럼 지금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까지 반영했을 때 우리가 어디를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절대로 제가 가천대부터 쓰자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가천대 실제로 몇 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도전을 해서 좀 잘 맞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환영하는 등급은요. 사실 내신 4등급 이내의 친구들이에요. 수능이 아니고요. 수능 4등급 이내 제가 국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어에서 수능 4등급, 아까 하나 3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 3등급 최저를 국어로 맞추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어, 수능 국어가 4등급 정도 나온다? 아, 그럼 충분히 괜찮고요. 내신 4등급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은 도전하면 충분히 잘 볼 수 있고요. 나는 이제 5등급부터야. 이제 좀 고민이 되면 이 5등급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6등급, 7등급 친구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이 친구들이 합격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나 벼락치기 잘해. 나 주어진 거 잘 외울 수 있어. 나 범위 있는 건 좀, 선생님 제가 응용하는 건 잘 안 돼도 이 범위 안에서 찾아서 수능 국어는 제가 조금 수능 국어 독서는 좀 못 풀어도 왜 시간이 없죠 아이들이 항상 찾아 풀고 지문 안에서 연결하는 건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잘 풀 수 있어요. 올해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천대 논술을 준비했을 때 사실 쓸 수 있는 학교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너는 가천대밖에 없어. 무조건 가천대 쓰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쓰고 싶은 학교도 쓰고 그리고 원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사실 희망이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수시를 써요. 수시 6장을 안 쓰는 친구들이 이제 손에 꼽힐 거예요. 하나는 붙지 않아 라고 이제 제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는 붙겠다라는 생각을 그 하나를 제가 이 파이널 때 목동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파이널 때 만나는 목동 친구들의 공통점은 진짜 절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하나 쓰라고 해가지고 써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수능 성적을 보고 났더니 당장 가천대를 가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파이널 10일 동안은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진짜 열심히 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때 하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라도 조금 더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을 하고요. 출제자 유도 파악, 채점 기준 분석. 저는 채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연습해야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교재 제가 뒤에 넣어놨는데 저 같은 지문으로 아예 아이들이 다 100%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단답만 나온다면서 왜 이렇게 자꾸 쓰라고 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면 기억이 나요. 쓴 거는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 내가 써서 틀려서 다시 쓴 문제는 더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게끔 문제 많이 다 만들었고 각 파트, 이제 수능 특강 안에도 뭐 현대시, 고전시 파트별로 영역이 있거든요. 각 파트별로 다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모든 문제를 다 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서 이 지문을 우리가 다시 보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작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때는 아이들이 작품의 제목 보면 주제 뭐요? 상징 시어 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다 정리해서 반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있는 논술이에요. 정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논술이에요. 충분히 주어진 범위 안에서 대비를 할 수가 내가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물론 이제 수능 공부도 같이 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서 여기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리고 국어랑 수학을 같이 보기 때문에 수능도 좀 준비할 수 있다. 야, 선생님이 엄청 예뻐. 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사기당했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보내주시면 수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이들이랑 합 맞춰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이 있고 이런 학교가 있고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